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최근에 스마트 안경을 굴지의 대기업들이 잇따라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스마트폰이 손바닥이 아니라 얼굴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스마트 안경, 이 시대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KBS 박대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쓰고 계시는 건 스마트 안경은 아니죠? 평범한 안경입니다. 네네. 스마트 안경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스마트폰의 기능이 안경으로 가는 걸까요? 그렇진 않고 이제 더 똑똑해진 안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스마트워치랑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안경이 안경만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워치처럼 이 스마트폰의 보조 장치로서 이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스피커, 마이크가 달려 있고. 제일 중요한 장치는 이제 렌즈 안쪽에 가로 세로 한 1cm 정도 되는 작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네, 그걸로 요즘 자동차에 보면은 HUD 장치라고 그래서 그 차 앞유리에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비게이션 띄워주는 네. 그런 장치가 달린 차들 있잖아요. 좀 비싼 차에 달려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도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눈앞에 안경 앞에 그런 화면이 작은 화면이 떠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건데요. 제가 이번에 이 뉴스를 가져오게 된 게 지난주에 구글에서 네. 구글 I.O.라고 그래서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회의인데 거기서 깜짝 발표로 이 구글 안경이 발표가 됐거든요. 당장 파는 건 아니고 아마 내년 정도에 파괴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기능이 많이 나왔어요. 제일 저는 놀랐던 게 이 안경을 쓰고 이 사람이 이제 영어를 쓰는 화자인데 네. 힌디어를 쓰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힌디어를 못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힌디어로 얘기를 하면은 안경을 쓴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말 밑에 이제 자막처럼 달리는 거예요. 아하, 영어 자막이.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 영어를 쓰시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영어로 얘기하시더라도 그 자막. 앵커님 밑에다 자막으로 번역 자막. 예, 영화처럼. 예, 영화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마치 만화에 달려 있는 말풍선처럼 이 사람 말이 자막이 뜨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길 찾을 때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막 들여다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목적지로 어디로 가야 되냐.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안경 앞에 내비게이션처럼 이제 방향을 표시를 해줘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틀어라 이런 식으로. 진짜 자동차처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눈앞에 보고 있는 멋진 장면이 있으면 찰칵하면 바로 또 사진도 촬영이 되고 좀 무서운 기능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커피를 마셨는데 네. 그 커피를 마신 그 곳이 어딘지 예. 혹은 그 커피 그 잔에다가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마신 커피 잔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 물어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었다고 사진도 보여주고 네. 이런 리콜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4시간 리콜 기능, 기억을 리콜해주는. 그렇죠. 이제 야. 사람 기억을 좀 보조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그런 거죠. 근데 녹화가 계속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섬찟한 면도 있는 거죠. 아까 내가 지갑을 어디다 놓고 갔더라 그러면 이제 글래스가 그렇죠. 알려주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지갑이 있었던 위치 이런 것들 기억해 주는 거죠. 살짝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소름 돋기도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이거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구글 글래스가 발표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2013년의 일인데 예. 당시에도 지금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상품입니다. 그때는 이제 렌즈는 없고 오른쪽 눈썹 위에다가 작은 프리즘이 달려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작은 화면을 띄워주는 그런 장치였는데요. 상당히 디자인 자체는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폭망을 했죠. 거의 안 팔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이 너무 비쌌고 1,500달러였거든요. 지금 돈으로 200만 원이 넘는데 예, 이게 13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물가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가격이 팔 생각이 없는 가격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너무 짧고 그리고 녹화 시간이 겨우 한 6분 정도라고 하니까 가장 문제였던 건 당시에 사생활 침해 문제였습니다. 아까 제가 섬뜩하다고 했던 맞아요. 문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프라이버시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때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안경을 끼고 그렇죠. 나를 촬영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청나게 많이 커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대기 기자님이 스마트 안경 쓰고 네. 저랑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거 다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사실은 예전에 이제 방송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몰카 취재라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서도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우리가 나쁜 놈을 고발할 때만 이걸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위해서.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장치가 나왔기 때문에
진짜 이게 너무 좀 심한 장치다, 문제가 있는 장치다. 왜냐하면 이제 범죄 취재하러 갈 때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쓰는 도구이기 그쵸, 때문에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논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구글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일단 돈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이제 법적 논란들, 도덕적 논란들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판매를 한 2, 3년 만에 포기를 해서 10년 동안 묻혀 있었던 맞아요. 프로젝트였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다시 화두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구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제일 앞선 쪽이 메타거든요. 메타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데요. 예, 지난해 이제 레이벤 선글라스, 메타 레이벤 선글라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레이벤이라고 옛날 라이방이라고 하는 네, 네, 다 아시죠? 브랜드죠. 그 선글라스 업체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 선글라스처럼 생긴 장치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100만 대가 넘게 팔린 상황입니다. 오, 예, 많이 풀렸네요. 예, 그러면서 좀 새로운 그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도 지금 구글 안경 시제품을 발표를 했고 애플도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를 목표로 이 비슷한 안경을 지금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 삼국지 메타, 구글, 애플이 삼국지가 열린 거죠. 메타, 구글 그리고 저기 애플까지.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구글이 삼성전자랑 또 네. 안경 브랜드죠. 젠틀몬스터랑 같이 협업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어떤 배경일까요, 이거는? 일단 구글은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죠. 우리는 이제 뭐 공장 돌리는 것은 뭐 우리보다 그 후진국 개발도상국도 많이 하는 거라서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텐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를 외치고 미국으로 제조업 돌아가야 된다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제조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애플이 폭스콘 손잡는 것처럼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가 필요한 거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대의 문제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안 되기 때문에 둘이 손잡고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젠틀몬스터라는 이 선글라스 안경 업체가 들어간 건 더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네. 이 비슷한 제품이 저는 아까 스마트워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스마트워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시계업계, 스위스 명품 시계업계 사람들을 영입을 했었거든요. 시계업계 부사장을 자기네 부사장 영입해가지고 네네. 뭐 에르베스랑 협업한 시계도 만들고 또 나중에는 그 다른 명품 업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영입해가지고 애플워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계처럼 매일매일 차는 제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라든지 착용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백 년 동안 시계를 만들어 오면서 쌓인 그런 노하우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경업체가 손을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경은 이제 매일매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착용감으로 써질 것인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부담감 없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인지 적절한 무게와 무게 중심 배분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 공급망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안경업체들하고 손잡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아하. 이 젠틀몬스터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업체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는 식으로 해서 안경이 뛰어들 겁니다. 이게 좀 무서운 점이기도 한데요. 지금 스마트워치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예전하고 달리 명품 시계는 좀 살아남았는데 네. 일반적인 시계를 카시오라든지 세이코 잘 안 차게 되잖아요. 전자시계로 유명했던. 예, 그런 회사들이 많이 몰락을 했는데 안경업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안경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나올지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안경 가격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안경 시장이 재편될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또 진짜 안경처럼 편하게 또 만들 필요도 네. 있는 거고요. 근데 기억을 또 하나 더듬어 보면 삼성전자도 예전에 네. 뭐 AR, VR 글라스 만든다고 네.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2017년경 이때 였던 것 같은데. 좀 투박하지만 제품도 나왔었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샀었어요. 그게 처음에 이제 출시 가격은 30만 원, 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나중에 하도 안 팔려서 재고가 쌓여가지고 떨이로 5만 원, 3만 원에 팔 때 제가 이제 잽싸게 샀는데 저도 집에서 한번 써본 다음에 신기하다 생각은 들었는데 네.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주 안 쓰게 되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당시에는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호기심을 유지할 그런 정도의 물건이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기능처럼 통역 기능이라든지 실제로 사람의 인지를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 길 안내를 해주는 기능들이라면은 상당히 쓸만한 기능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러니까 결국 그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안경에 지시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따로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지시를 해야 되고 네네네. 아니면 말로 지시하려고 그러면은 뭐 누구누구 전화해 주면 잘못 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답답하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떠드는 것도 잘못 인식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힘들었는데 최근에 대화형 인공지능 써보신 분들은 정말 대화가 편해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니까 예전하고 이제 안경의 효용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그냥 재밌는 물건이었다면은 지금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안경으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향상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 업체들이 이런 물건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창영님이 고령이신 분들 이 안경 착용해서 은행 가거나 진료 볼 때 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네, 해주셨고. 아무래도 이제 좀 잔격이 좀 없어질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사생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그런 고령이라든지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마케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이다 한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처를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 글로벌 업체들 아까 뭐 구글, 애플, 메타 이야기해 주셨는데 시장 점유율로 보면 메타가 가장 크죠. 여기는 게임하고도 많이 연동을 해서 예, 판매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아까 레이벤 선글라스, 메타 레이벤 선글라스만 해도 100만 대 이상 팔았고요. 그 밖에 다른 뭐 MR 장비 이런 것들도 메타가 압도적으로 늘고 있고 이 메타 자체가 메타버스를 노리고 지금 만들어진 업체이기 이름 자체도 때문에 그렇게 바꿨죠. 예, 먼저 뛰어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실패도 많이 했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구글하고 애플이 워낙 강력한 경쟁자들이 뒤늦게 뛰어들면서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도 얼마 전에 그 VR 기기 네. 내놨잖아요. 네, 비전 프로라고 비전 프로. 이제는 이름까지 기억이 이름도 가물가물한데요. 가물가물한데 근데 이거 처음 나올 때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예, 어마어마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은 이거는 실패하게 된 게 안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스키 고글처럼 생겼잖아요. 상당히 무겁거든요. 600g 정도 되고. 일종의 그냥 눈 앞에 쓰는 컴퓨터처럼 네. 컨셉을 그렇죠. 잡았죠. 모든 기능을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겁고 비싸고 500만 원 넘고 그다음에 600g이나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안경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장치처럼 만들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쓰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것이기 아직은 때문에 좀 불편하죠. 네, 결국은 시장이 사장이 됐는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 내부에서 그걸 만들던 사람들 좀 알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승진을 했습니다. 애플에서. 왜냐하면은 애플에서는 그런 실패 경험도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새로운 안경에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실패를 발판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최종물이 아니라 예,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예. 이걸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언제부터 이거를 무리 없이 받아들일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네. 장벽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뭐 불편함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생활 문제가 지금은 안 터지는데 옆에 한두 사람이 쓰고 다니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터질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사진을 찍으면 찰칵 소리가 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의무적으로. 예, 촬영이 될 때는 뭔가 소리나 아니면 빛 같은 것으로 지금 촬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는 장치들이 아마 의무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근데 이거 뭐 블랙박스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네. 계속 영상으로 담는 거라면 또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규제하는 그렇죠. 것도. 예, 그래서 그게 규제를 어떻게 뛰어넘는가에 대해서 업계도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이나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시장에 한 발을 들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확산시키는 식으로 아마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네요. 네. 가격도 물론일 테고요. 하지만 기능 자체는 정말 그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이 사실 그동안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돈을 버는 마땅한 구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안경이 아마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되는 장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인공지능의 그 언어 인터페이스랑 정말 찰떡궁합으로 잘 맞는 그런 장치입니다. 7073님이 스마트 안경 나오면 치매 환자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어디에 계시는지 뭘 보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테고요. 훗날 또 이게 언제 나오는지 그때 다시 한번 또 들으면 더 재밌을 것 네. 같습니다. 장치를 사실 들고 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나중에 한번 또 저렴해지면은 우리가 네. 또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